안녕하세요. 2021년 고향 혁신교육 컨퍼런스 목요일 2022년 고향형 혁신교육 사업 설명회를 맡은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장학사 신동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을 겪고 계실 선생님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22년 고향형 혁신교육 사업 설명회 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나누고 다음에 2월 달에는 추가로 줌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바뀌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을 또 추가로 할 예정이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이제 고향 혁신교육 컨퍼런스 진행에 옆에 이제 고양시 평생교육과 혁신교육 팀장님 김창숙 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 온마을배움지원센터 고양시 평생교육과 혁신교육팀장 김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상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또 온라인으로 선생님들 뵙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저도 이제 지난 2020년 1월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그에 또 연계돼서 영어 관련돼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상 회복을 선언을 하면서 저희 시도 학교에서 교육이 이제 정상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저희 이제 혁신교육도 원활히 진행되겠구나 이제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으로 인해서 또다시 저희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고향의 혁신교육에 관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또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을 좀 버텼던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 분을 이제 꼽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항상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지만 고양시는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0년도에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함께 힘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뜻합니다. 올해는 이제 시즌 3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30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경기도교육청과 2017년 말에 MOU를 체결하고 올해 벌써 4회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3가 올해 시작되었는데요. 매년 이제 시즌 1, 2, 3가 5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1년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비전은 시즌 3의 비전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 혁신교육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혁신교육지구는 시즌 1, 2, 3를 거치고 올해부터 이제 3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1년에 5개 시범지구인 구리, 광명,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가 시작이 되었고, 고양시는 2017년 11월에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혁신교육지구 시즌 3가 시작되었고요. 동시에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1은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과 연결하는 교육들을 모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실험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지역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발굴해서 학교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즌3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의 운영을 지원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즌2와 시즌3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놨는 표인데요. 첫 번째는 시즌2까지는 사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좀 중심이 된 관중심의 사업에 좀 더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즌3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좀 운영 주체로 세워드리고 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마을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도 지금까지는 15인 정도의 소수의 지역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했었다면 올해부터는 혁신교육 포럼이라는 한 90명이 넘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고 7개의 분과가 같이 참여하는 대단히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운영 단위도 역시 시즌2까지는 고양시 전역을 좀 단위로 했다면요. 시즌3부터는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프라를 발굴하고 학교 간 교육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들이 좀 중점이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그런 발굴된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연결해서 학교와 마을의 상호 개방 및 공유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교 기존의 이제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력을 제고를 위해서 도와드리는 사업에서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평생교육, 지역 교육력 제고 같은 것, 좀 다양한 평생 일련의 교육 과정들을 좀 지원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혁신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혁신이 목표였던 시즌2와 달리 앞으로는 이제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장으로 펼쳐가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고양은 미래교육지구도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의 심화 발전 모델을 뜻합니다. 교육부가 매년 한 10개에서 14개 정도의 미래교육지구를 선정하고 있고, 고양은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지역자치단체인 고양시가 공동협력센터인 온마을배움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의 학교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 교육 과정들을 개발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혁신교육지구의 심화 모델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마을과 고양시가 이제 연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교육 협의회인 혁신교육 포럼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마을 배움지원센터가 그 가운데서 여러 기관들을 연결하고 자원들을 공유해드리는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개 신규 지구가 선정되면서 고양시가 함께 들어왔고요. 그 다음 2020년에는 10개 지역, 시흥이 또 이제 그때 시작되었는데 10개 지역들이 시작되어서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올해 또 10개가 넘는 지역들이 또 선정되어서 내년에는 30개가 넘는 지역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매년 1억씩 지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요. 지역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 등의 사업들을 다양하게 또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이와 연결해서 또 고양시의 각 기관 부서들과 또 연결하고 고양교육지원청의 또 각 기관 부서들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의 목표도 그래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목표와 비슷합니다. 미래형 교육자치 지역교육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부 과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학교를 연계하는 것, 특색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목표로 세부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는 좀 지금의 이제 학교 단위의 담론에서 마을로 생태계를 확장해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초등 단계에서 돌봄 방과 후, 그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배움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자유학기제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직업교육 지원, 그리고 위기 학생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을에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성인에서는 생애 주기별 학습, 평생교육과 연계된 또 기업 연계, 재교육 등을 또 연결해주는 역할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 온마을 배움지원센터도 이 과정에서 여러 사업 부서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조율하고 합쳐야 될 건 합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알아보면요. 시흥이 이제 우리보다 1년 일찍 시작하고 시흥은 혁신교육지구도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흥은 이제 2018년도부터 마을교육자치회라는 동주민센터와 그 동에 있는 학교들이 연계한 마을교육자치회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시흥의 3분의 2가 넘는 지역이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서 동네 언니, 동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들을 만들어가서 함께 수업으로 연결하고 또 평생교육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마을교육자치회를 만들고 있고요. 이 마을교육자치회에서는 연 1회에서 올해 연 12회까지 협의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마을교육의 모델들을 발굴하고 내년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은 이렇게 동마다 이런 학교들이 연계되어서 마을교육 자체를 운영 중이고요. 구성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은 좀 지방의 도시로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천은 그런 인구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동으로 펼치면서 미래교육지구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청년 지원, 도시재생 지원, 그리고 생태교육,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 기후위기 교육들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형 혁신교육은 저희가 이제 고향에서는 고향 혁신교육지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향형 혁신교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고향 미래교육지구와 고향 혁신교육지구를 포괄하고 있고 동시에 교육혁신을 포괄하고 있고 미래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서 왔다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문장을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개혁의 지금 가장 큰 화두가 교육자치이고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교육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고민하면서 지역과 교육이 만나는 것,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배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형 혁신교육은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금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월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혁신교육지구의 역할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망을 구축 운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강사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고양시는 고향형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고향형 혁신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향형 혁신교육은 여기 이제 사업의 범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5번째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더 큰 범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개발,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교육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및 자유학년제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형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인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온마을 배움지원센터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올해 2월에 이제 다시 시즌3의 업무 협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죠. 올해 1년이 가서 4년 동안 추가로 더 시즌3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시즌3가 진행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역 혁신교육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인 협력센터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고 그 안에 지역 아동센터, 교육 관련 센터, 꿈의 학교, 마을학교, 도서관, 청소년 시설들을 연계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고향 지역교육 협력 체계 구성도를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사 자문단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위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유관기관들을 함께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고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 지원단도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 지원단이 연구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연구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소통회라고 해서 고향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과 분기별 1회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와 같은 연구 포럼들을 계속 운영 중이고요. 협력 마을 강사를 또 구축하고 있고 대학생 청년 멘토단을 또 지도교육과 연결해서 또 모집해서 운영 중입니다. 여러 또 그 과정에서 학부모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혁신교육 연구소란 또 사업을 또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현장에 있는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고향의 혁신교육 운영협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열심히 의결하고 고향 혁신교육 포럼에서 공유와 방향 설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고향형 혁신교육 추진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틈과 꿈과심이 있는 배움터,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우는 고향, 아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고향을 비전으로 앞에 경기 혁신교육의 목표와 같이 한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틈에서는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는 고향의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인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서 여러 교육 주체가 참여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결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우는 고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의 교육 자원과 학교를 연결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는 경계를 넘어 함께 배우는 고향을 목표로 여러 지역에 있는 인프라와 또 평생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육, 그리고 지역 시민들과 학교가 연결되는 교육들을 함께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에서는 위기학생 지원과 교직원의 회복을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형 혁신교육 시즌3가, 고향형 혁신교육이 지역 혁신교육지구 시즌3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지금까지는 어떤 부서나 조직 단위에서 여러 사업들을 운영하고 또 각각의 사업들이 그냥 운영되었다면 저희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조직들을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고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학교 사업비 지원 방식도 기존의 여러 사업들, 해야 되는 일들에서 마을과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계속 추진 중인데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와 연결한다든지 도시재생센터와 연결한다든지 사회적 경제, 온종일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독서, 문화, 예술 분야 생태계 구축을 하고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친구의 책방 가자, 친구의 공연장 가자 같은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작년에는 또 많이 개발해서 올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좀 걱정은 있지만 내년도 좀 정상화되는 것들도 기대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의 방향입니다. 학교 행정 업무 경감 형태로 재구조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고양이 혁신교육 사업이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예산 정산이나 예산을 받는 과정들이 제일 간소화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 그 부분이 좀 이게 다 간소화된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또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온마을 체험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온마을 체험버스를 또 편성을 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면 필수 사업비만 받아가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선택 사업을 다양하게 신청하셔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또 받아가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의 편차를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 사업들을 신청 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사용이 편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좀 나눠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올해 한 2월부터 해서 내년 4, 5월까지는 저희가 원하시면 학교 신청하는 학교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자원과 연계하여 독서 및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계속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 구성인데요. 크게 이제 4가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필수 사업비인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비인데요. 점진적으로 비슷한 영역의 사업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구조화 방향은 마을 교육과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원클릭 사업이죠. 온마을 행복학교가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원클릭 사업 같이 선생님들이 좀 쉽게 참여하시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학생의 자율적인 사업들, 마을과 함께하는 수업들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 통합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올해까지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빛가리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1인 1학기, 각양각색 맞춤형 진로교육 같은 것들인데요. 이 사업들이 각각 이제 계획서를 쓰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또 각각 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필수 사업을 빛가리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 이제 예산을 1인 1학기 사업 예산과 각양각색 맞춤형 진로교육 예산을 따로 편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구서도 좀 절차가 되게 할 예정입니다. 1, 2월 저희가 이제 12월 말쯤에 내년도 사업들을 거의 확정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1월에서 2월까지 그런 사업비에 관한 청구와 신청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수 사업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와 2022년도가 거의 차이 없이 예산이 배부될 예정이고요. 사업비 교부를 이렇게 해서 3월 2일 날 바로 교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서 세부 계획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거는 4월 달까지 저희한테 필요하면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산은 이제 매년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 및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되고요. 올해 사업도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정산 및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이제 정산에 관련한 공문은 다음 주 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이제 2022년도 모든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틈에서는 3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온마을 배움지원센터 운영,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운영, 고양 혁신교육 포럼 운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가 직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2-1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 온마을 행복학교, 그 다음에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 온마을이 응원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으로 초등 수영 안전교실과 스포츠클럽 대교 경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 사업인데 문화예술 꽃피우기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꿈의 미래교육 부분에서는 여러 연결을 통해서 좀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향 혁신교육연구소 사업으로 마을 교육과 연결되는 여러 연구나 또 연구회 운영을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통합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직무연수나 그리고 마을 강사의 역량 강화를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부모 동아리나 평생교육 같은 것들을 지원해드릴 사업이고요. 청소년 수련관 거점 단계 교실은 청소년 수련관과 마을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의 사업들은 예산들이 학교로 거의 다 나가고요. 꿈의 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시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에서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나 교육활동,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향 온마을 배움지원센터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인 이제 교육협력센터가 각 시군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시에서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센터가 운영되기도 하고요. 고향처럼 고향시에서 직접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소년 재단이라든지 오산 같은 이제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고향은 이제 시청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에서는 시청의 팀장님 한 분과 주무관님 3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제가 파견을 통해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한 분과 주무관님, 그리고 학부모활동 지원 전문가 선생님이 함께 또 주 2회 정도 출장 나와서 같이 공동 근무도 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그래서 시청의 센터에 장학사가 파견 나와 있는 형태는 제가 최초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평과 2명이 파견 나와 있는 형태로 공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관공서, 마을 강사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 교육 주체들의 공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시스템화하여 제공하고, 그리고 고양시의 다양한 교육 주체와 지역 자원들, 공간들을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이 교육 주체들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센터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다 있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이제 원클릭 지원 사업들입니다. 먼저 2021년 현장 직업 패키지라고 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현장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을 운영하면서 대학생 멘토들이 학과에 대한 멘토링을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 진로 미니 박람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는 신청하시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대면, 만약 불가능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올해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교육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 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자치구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하는데요. 올해 이제 새롭게 구성된 고향 혁신교육 포럼은 총 98명의 학교 교육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고양시, 시의회, 도의회, 도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는 학부모,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총 7개 분과에 그래서
위원장님은 시장님, 교육장님, 시의회 의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7가지 분야를 지금 선정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미래교육, 미래학교, 기후위기 생태교육, 문화예술 체육교육, 지역연계 교육과정, 진로 직업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올해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 4차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고요. 고향에듀.kr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포럼의 영상을 또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39개 동이 있습니다. 3개의 구와 39개 동이 있는데 내년에 이 39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7개 동에서 이제 39개 동 전체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동 행정 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면서 조금 더 시민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좀 강화하는 주민자치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마다 있는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님의 권한도 거의 대등하게 맞춰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고요. 또 그 동에 살거나 그 동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환은 이제 내년에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모든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고요. 내년 또 동이 5개 동이 또 늘어나서 44개의 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회 안에 교육 청소년 분과들이 만들어져서 마을 교육을 같이 고민하는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몇 개의 주민자치회랑 연결해서 시범 모델들을 좀 발굴할 예정이고요. 지금 관심을 보이는 몇몇 학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주민자치회들을 또 탐방도 해보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방문을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주협일동 주민자치회 좀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올해 이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자치분권상을 또 수여하기도 했고요. 주협일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실시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등에 대한 주민 욕구가 크고 청소년 문화센터나 도서관 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좀 설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게 경기 꿈의 학교를 운영을 했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인 온마을 행복학교를 또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환경기획단이라는 또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고요. 시니어 자치대학이라는 노인분들을 위한 또 교육 활동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협일동은 타 지역에 비해 10대와 70대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10대와 70대가 만나는 또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해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10대 학생들이 70대 노인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앱 사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고 있고 70대 노인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하거나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활동들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동별 학교 현황들인데요. 각 동마다 이제 학교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가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77개의 학교가 각 동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대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도 적고 해서 또 공장지대가 많고 농사 짓는 지대가 많은 동이어서 학교는 없는 상황이고요. 성사 이동 같은 경우는 성남초등학교 한 곳이 있고 나머지 지역을 보면 한 2개에서 많으면 한 6, 7개의 학교들이 한 동에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산 동구에서는 이렇게 47개의 학교가 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각 동에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서구에는 52개의 학교가 이렇게 또 각 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 중에 서로 좀 동과 학교들이 연결해서 같이 교육의 현안들을 좀 고민하고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또 활용하기도 좋고 예산도 세우기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양형 혁신교육 예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고양형 혁신교육은 이렇게 교육청 예산과 고양시청에서 주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으로 나뉘어집니다. 교육청 예산은 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있고요. 이 예산들 중에 일부는 학교로 이제 선택사업으로 교부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양시청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쓸 수 없고 학교로만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제 법령이 있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예산이 학교로 배정이 되고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들로 나뉘는데요. 필수 사업, 아까 말했던 빛가리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그 사업은 이제 올해와 균등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빛가리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사업 외에는 모두 다 이제 신청 또는 공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청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원클릭으로 하고 있는 온마을 행복학교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 범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신청한 것들 서류들을 검토해서 학교들에게 균등하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심사를 좀 엄격하게 더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투여되고 여러 또 예산에 비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하는 사업들을 좀 공모 절차를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5천만 원 이하의 예산이 또 지원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 공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그에 알맞은 학교 공간들을 재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 외에도 고양시청에서 교육 경비 보조로 나가는 예산은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산들을 교육협력 예산들이라고 하는데요. 강당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는 예산이라든지 무상급식 예산, 그리고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해주는 예산, 그리고 교복을 지원해주는 예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과 이제 고양형 혁신교육 예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일단 관련 사업 부서가 이제 혁신교육팀 온마을 배움 지원센터와 다른 이제 팀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마을 배움 지원센터인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들은 공문에 모든 공문에 이제 앞에 온마을이라는 단어가 첨부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있었던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들을 전부 다 찾아보는 좋은 방법은 온마을이라고 단어를 검색하면 이제 우리 센터에서 보낸 공문들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하나의 통장으로 다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다 보면 좀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마다 좀 다양하게 예산을 입력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과 필수 사업비를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사실 나중에 통합지출부를 통해서 정산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한 엑셀 파일 안에 다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행정실장님들한테도 안내 드렸는데 세출 예산을 이제 사업별로 입력을 이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는 사업을 편성할 때 이런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도 공문에 담아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하고 이제 행정실장님하고 또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업무 협의나 내년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양형 혁신교육 예산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5조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약간의 정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15조고 어떤 사업이 교육청 예산이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들을 고양형 혁신교육으로 지원된 모든 사업들을 1월 말에 공동으로 이제 통합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지출부의 각 사업별로 통합지출부를
출력해 주셔서 저희한테 첨부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에 배정된 예산과 사용된 예산, 그리고 남은 예산들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다 보고되고 끝나면 저희가 남은 예산들을 반납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까지 예산 이제 정산을 해주시면 2월 중으로 반납 절차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2022년에는 하나의 통장을 쓸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라는 사업이 올해까지는 고양 11호만 운영되었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예산도 추가해서 이제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예산이 섞이면 이제 고양 11호만 했을 때랑은 좀 다른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내년에 별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정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고양이 혁신교육 예산은 두 가지 좀 맥락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고양시나 경기도비 같은 경우는 이자 발생한 액은 반드시 다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자까지 다 써서 좀 곤란을 겪으신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반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양시비나 경기도비 지원 사업들은 사업을 하고 남으신 예산들을 전액 반납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의 50% 넘는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몇천 원 남아가지고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 계획서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출 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교육청 지원 예산은 이자 포함한 전액을 지출하셔야 되는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면서 좀 계속 사업 설명서나 이제 계획서나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좀 보면 대부분 학교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신데 고양이 혁신교육이 있기 이전부터 사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은 고양시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 계획서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직까지 거의 10년 동안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제안 드리는 건, 고양시비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편성 불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성 물품을 사는 것, 학교 사무를 위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소모품이나 강사비, 그리고 여러 체험학습비, 버스 대절비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 사업비들을 좀 이렇게 좀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령 교육과정 운영비와 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진로교육과 자유학년제 운영비, 협력 마을 강사 운영비 등을 이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비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의 기본 예산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의 기본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편성 불가 항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 기본 예산으로서 만약에 학령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었다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비로 학령 교육과정 운영비를 돌렸을 경우 남은 예산을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거나 또 공간을 혁신하거나 인건비를 쓰거나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협력마을 강사 인력풀을 구축 중입니다. 올해 313명의 협력마을 강사님들을 원클릭과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함께 하실 협력마을 강사님들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313명은 특별한 공모 절차는 없고요. 313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을 협력 강사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지금 인력풀에 또 포함시켜 드릴 예정이니 혹시 학교에서 마을 협력 강사님인데 아직도 이렇게 인력풀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들께서 좀 안내를 해줘서 이번 기회에 인력풀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풀 안에 들어오면 가장 좋은 점이 고양이 혁신교육 예산을 쓸 때 공고가 면제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협력 마을 강사님들하고 하는 수업들에서 매주 와서 기간제 선생님들처럼 어떤 선생님들의 수업을 대체해서 매주 수업을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은 아직까지 금지에 대한 확정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까지는 좀 유지는 해드릴 예정이지만 내후년에는 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간제법이나 이제 그런 무기계약직 법에 의해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수업을 하시는 마을 강사님들이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들 때문에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신에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매일 뭐 10시간씩 수업을 하시거나 한 주 동안 거의 매일 함께 6교시를 같이 공동 수업을 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주제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력을 장기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한 일들이니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들이나 주제 중심 재구성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 필요한 강사님들하고 단기간에 많은 협력들을 하는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학교 자율 과정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학교 자율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경기도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수업 시수의 20% 내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학생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올해는 연구부장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 과정에 크게 4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과 융합 활동,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사회 참여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저희 이제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나 온마을 행복학교 같은 것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향은 마을 교육 과정을 좀 2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은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활용하고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향은 그래서 원클릭인 지금 이제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저희가 4차시 또는 하루짜리 체험학습들을 편성해 놓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원클릭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무료 또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학교로 예산을 보내드려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프로그램. 2번째는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공동으로 기획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것들을 50시간이 되었던 20시간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마을을 연결을 해드리는 2가지 내용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선택해서 활용하는 거라면, 2번째 것들은 우리 학교에 맞게, 우리 학급에 맞게, 우리 동네에 맞게 선생님들과 마을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대표적인 사업이 안국습지의 묵론 학습장이 있는데요. 거기 묵론 학습장을 이제 갈대를 다 제거하고 안국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벼농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안국초등학교 학생들이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모내기부터 2번째 사진에 나오는 벼베기, 탈곡, 그 다음에 그런 벼집을 이용한 이제 줄넘기 만들기 활동까지, 놀이 활동까지 연결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벼농사를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습지 생물도 관찰하고 습지의 다양한 이제 생명들의 한사리도 또 배우고 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이제 4억 원의 예산으로 60개 학교 한 10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면 내년에는 사업비도 7억 원으로 좀 확대 편성될 예정이니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거에 관한 이제 수업 사례 나눔회도 있었는데요. 사례 나눔회에서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또 조만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은 크게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지역에 대한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주제가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의 활동가나 전문가들과 협력하거나 물적 자원을 연결하거나 공간을 활용하는 수업들을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 단위나
우리 학년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학급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과목 단위, 그 다음에 학년 연계형, 2과목 이상의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하는 수업도 가능하고, 심지어 학교 연계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학급은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추가 학급에 100만 원 정도씩 추가 지원해서 한 학년이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학교 간에 연계를 할 경우 700만 원, 그리고 저희랑 이제 좀 더 예산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센터에 연락을 저한테 하셔서 직접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을 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도 말에 이런 상상들을 했었어요. 학교와 이런 공간들이 만나면 이런 수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들을 했었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지금 3년 동안 추진되면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와 마을 서점이 만나서 인문학교실, 작가의 만남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동물보호단체와 유기견에 대한 문제를 수업하고 있기도 합니다. 운마을 행복학교는 저희가 이제 고양시청에 있는 유관부서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단체, 기업, 대학들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가지 크게 내용이 있는데요. 운마을 체험버스,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필요한 버스를 신청하시면 버스를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운마을 행복학교의 원클릭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고장 고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배우는 내용들, 학교 밖에서 예술 체험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각 부서들이 연결해주는 사업들이 지금 이게 초기 사업들이라 14개가 있는데 한 거의 20개 정도의 사업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신청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30개 가까운 사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평화로운 학교 문화 포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학생 위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13종류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인데요. 내년에 예산이 살짝 줄어듭니다.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 학교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올해도 이제 학교 학생들과 동아리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사고 같은 경우는 옥상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고, 백석권은 구령대 양 사방에 폴딩도어를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을 만들어서 구령대를 하나의 교실로 만든, 카페 형태의 교실로 만든 사례도 있었고요. 한매초 같은 경우는 현관 통로에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향동고등학교는 텅 빈 현관을 이렇게 고교 학점제 학생들이 중간에 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경기영상과학고는 좀 약간 버려져 있다시피 한 공간을 스터디 카페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계획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운마을이 응원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은 저희가 올해 동아리 98개와 학생회 16곳, 그리고 축제 7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은 초등교육지원과의 이제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이 초등 수영 안전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의 체육 담당 장학사님께서는 학교 스포츠 대교 경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지원과의 문화예술 담당 장학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꽃피우기 사업인데요. 몇몇 학교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문학교실, 고향 문학교실이 문학 예술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고향시청 예산으로 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향문화재단과 통합문화예술 교육 역량 강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직무연수를 같이 협의를 해서 고향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직무연수를 운영해 주고 있고, 올해 영화와 연극에 관한 연수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대되면서 이게 거의 다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마을 강사 역량 강화라든지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에 함께할 예술가 코디네이터 육성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함께 행복한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내년에 학부모 학습 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한 동아리당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드려서
학부모님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또 듣거나 책을 사거나 대관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와 책방과자와 연계한 작가와의 만남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학교 평생교육 운영을 또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하고 다 함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청소년재단 수련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수련 시설들하고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한 2년 동안 꾸준히 좀 만나면서 다 함께 교실이라는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들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토당, 마두, 서구 수련관, 성사문화의 집, 탄현문화의 집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과 연결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도 있고, 그리고 탄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문화예술 사업들을 학교들하고 같이 하고, 이거를 연말에 마을 축제로 또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실에 오래 있었던 사업들인데요. 좀 변동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올해와 준하게 사업들이 편성될 예정이고, 이것도 조만간 이제 원클릭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 꿈의 학교를 지원해드리고 있고, 올해 또 신규로 지정된 친구의 책방과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00원권의 고향 북페이를 지급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또 영상을 또 유튜브로 송출했었는데요. 오늘 유튜브 송출한 내용들은 다음 주쯤에 또 영상으로 다시 올려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책방에서 학생들이 책을 사고, 이런 책을 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원작품 읽기나 독서 동아리 활동 등의 교육과정 연계 활동을 하고, 또 저희가 그와 관련된 작가와의 만남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확대해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처음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돼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책방과자는 그래서 이런 협의체도 운영하고 간담회도 운영하면서 좀 내실을 다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올해 사례를 또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친구야 공연장과자는 고향문화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양시 관내 한 5,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에 2만 원 정도 되는 고향 아트페이를 지원하고, 고양시 문화재단에서 고향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극이나 무용, 또 클래식 공연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내년에 좀 더 다양한 공연들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2월 달에는 올해 모든 공연들이 오픈되어서 이제 고향문화재단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러한 공연들을 좀 고민하셔서 수업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연장과자라는 고향 아트페이를 못 받으신 학교도 아까 말했던 필수 사업비 안에서 이 내용들의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필수 사업비로 공연을 같이 보러 가도 되고,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한 체험 버스를 또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문화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지금 매년 이제 작년부터 해서 매달 한 번씩 만나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올해 초에 이 지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19라는 지도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배포해드렸고, 내년에도 이 지도를 업그레이드해서 또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 공동체가 사실은 출발은 좀 달랐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교육 발전 방안을 좀 처음에 만들 때 혁신학교의 일반화에서 시작되었던 사업이었고,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민간에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제 마을에서 좀 시청가들이 풀뿌리 움직임으로 만들어갔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시작하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마을교육 공동체로 연결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다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고향 혁신교육도
마을 단위의 여러 사업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좀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그래서 무엇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또 매년 한 번씩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해드리고 조만간 내년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안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2월에 인사가 나고 나서는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줌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이제 평생교육과 혁신교육팀장님, 팀장님 또 긴 시간 옆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마무리 인사만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게 수업이 아이들을 보내고 이렇게 또 줌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학사님께서 저희 그 고양시 고양형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고양시가 지금 여태까지 고양형 혁신교육을 하면서 전체적인 게 이제 지원교 프로젝트 수업과 그리고 올해 처음 한 친구와 책방과자 사업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지원교 프로젝트 수업을 줌으로 선생님들이 올해 이렇게 지원교 프로젝트 수업을 한 사례를 공유를 많이 했는데, 저도 중간중간 줌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그간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저도 나름 이제 교과 과정을 다 마친 성인으로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 진행하는 방법이나 그 과정 속에서 있는 내용을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지원교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많이 고민하고 아이들한테 많이 주려고 했구나라는 걸 저도 감동을 받았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4억 예산으로 좀 많게 생각하면 많게 했지만 이제 학교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7억 정도 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수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친구야 올해 책방과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이제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마을과 연계한 학생들의 이제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서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이제 대상을 확대하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저희가 이제 친구야 책방과자 플러스 저희가 공연장 과자로 해서 학생 응원 프로젝트를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만 저희 고양시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